부모님의 사랑은 뭘까요? 돈으로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걸까요? 티니핑 뮤지컬 보러 가는 걸까요? 어린 시절에 적절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충격은 전쟁에서의 그 PTSD와 유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께 공감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부모님을 미워하면서도 부모님께 매달리고 또 좌절하고 다시 매달리는 과정을 쳇바퀴 돌듯이 오랜 시간 반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황순입니다. 저는 6살 딸과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고요.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오랫동안 금쪽이로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금쪽이었던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 딸을 키우고 있는지, 또 어떻게 육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원래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이신 오은영 박사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프로인데요. 신년 특집으로 가족지옥이라는 편을 하더라고요. 이름이 좀 섬뜩했죠. 어떤 프로냐면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의 갈등을 다뤄주는데요. 이 프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저도 파노라마처럼 제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면서 아이들이 또 자녀분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두 편의 영상을 봤는데요. 첫 번째 편은 그 34살 된 아들과 엄마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했었고 집에 빚도 많은 상황에서 당시에 그 젊었던 엄마는 아들과 함께 꿋꿋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아들도 엄마 말 잘 듣고 또 열심히 공부도 했었고요. 그래서 매번 성적이 거의 1등을 할 정도로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수능에서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고 해요. 엄마는 그 아들이 유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엄마가 그동안 받았던 많은 스트레스를 아들에게 포언을 하면서 풀었다고 해요. 너만 보면 네 아빠가 생각난다. 넌 왜 태어나서 날 힘들게 하냐. 그 성적 받았으면 죽어버려라. 뭐 이런 류의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성인이 돼서도 폭언이 계속 머릿속에 머물면서 자기를 비하했고 홀로 자기 방 안에서만 살면서 34살까지 우울증으로 고생해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편도 비슷한데요. 26살 된 딸과 엄마가 겪는 갈등입니다. 시댁과의 관계로 힘들었던 그 엄마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딸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친구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 정도로만으로 생각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은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엄마는 약 먹으면 딸이 좋아지겠지 생각하면서 매주에 병원을 열심히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딸은 학교와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고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결국 지금은 이제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TV 프로에서 나왔을 때 엄마는 여전히 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널 위해서 희생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 이런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께서는 이 두 가정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결론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자녀들은 진짜 많이 힘들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듣고 더 공감해주라. 그리고 이 문제들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오래 천천히 보자. 뭐 이런 결론을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제가 보기에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들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했다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쉬운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다들 까다로운 기질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님들은 다들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또 성실히 살아오셨던 분들이셨지만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그분들은 자녀들이 사회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또 평균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생산적인 일을 하자, 뒤를 돌아보지 말자,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냐, 사과도 여러 번 하지 않았냐, 이제 과거는 좀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좋은 말을 듣지 못하고 부모님께 공감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는 커버린 그런 성인 아이들, 적절한 관심과 애정 없이 오히려 부정적인 기억들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이제는 커버린 자녀들은 가슴에 생긴 구멍을 메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가슴에 생긴 구멍, 그 결핍을 채우고 싶어서 부모님을 미워하면서도 부모님께 매달리고 또 좌절하고 다시 매달리는 과정을 쳇바퀴 돌듯이 오랜 시간 반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전쟁에 다녀온 군인들,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모든 광경을 겪고 온 군인들이
PTSD라는 병을 겪으면서 전쟁 상황을 떠올리고 환상과 환청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또 어떤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이 이승에 계속 머물면서 원한이 되는 사건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승을 떠도는 것도 있고요. 어린 시절에 적절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충격은 전쟁에서의 그 PTSD와 유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을 아이에게 풀 때도 있고요.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좌절하고 혼내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나도 아이 학원 보내고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시키고 너도 쟤만큼 해야지 라고 아이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하고 놀기도 해야 해요. 가장 소중한 부모님과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야 하고요. 이런 긍정적인 기억들이 아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어야만 나중에 커서 사회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처신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적 그 구멍난 가슴, 부모님과 함께 갖지 못한 행복한 추억들은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또 시간이 막연히 흐른다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사이자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절대 없어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의 골든타임은 어린 시절, 유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공부가 끝나고 대학에 가서 나도 여유로울 때에는 어린 시절 아이에게 주는 사랑의 몇 배는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채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늦는다는 거죠. 어렸을 적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채워준다면 나중에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고생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은 뭘까요? 돈으로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걸까요? 티니핑 뮤지컬 보러 가는 걸까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절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질문하면 관심을 갖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를 눈 맞추며 반응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주도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놀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또 그것을 바라봐 줘야 됩니다. 내가 네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려줘야 하고요. 아이가 혼자 놀 때는 뭐하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고 또 물어봐 줘야 합니다. 저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혼자 꿍시렁거리면서 책을 읽기도 하는데 아직 한글을 거의 모르는데 그냥 그림 보면서 샬라샬라 말을 해요. 그럼 얘가 도대체 뭔 짓을 하나? 혹시 얘 천재 아니야? 아니면 좀 약간 모자란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지켜봐요. 블로그를 만들 때도 또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요. 뭐 이상한 것을 막 만드는데 그냥 바라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육아를 좀 해보니까 아이들은 꼭 눈을 맞추고 밝은 얼굴로 대답하지 않아도 반응만 잘해줘도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반응하려면 표정이나 말투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일단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기만 해도 최소한의 성의만 가지고 대답한다면 아이들은 수긍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상적인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흔히 한 번 늘린 소비는 다시 줄일 수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많은 자극을 주는 것은 절대로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도한 스마트폰으로 인한 자극, 과도한 영상으로 인한 자극,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언어 지연을 겪고 또 부모 자녀와의 의미 있는 대화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아이들을 보면은 10명 중에 몇 명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부모와 자녀 간의 의미 있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 너와 끝까지 대화할 거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렸을 적 누구보다 금쪽이었던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육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희도 가족지옥에 나왔던 그 사람들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일하시느라 아주 바쁘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저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셨고요. 제가 아마 잘 따라줬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불행인지 행운인지도 지금도 잘 모르겠고요. 공부를 하다가 매도 많이 맞았어요. 한 번은 아빠가 저를 때리기 전에 자기를 먼저 때리겠다고 하면서 행거봉으로 자기를 직접 몇 대 때리고 저를 때리신 적도 있어요. 그렇게 재수와 삼수를 거쳐서 의대에 갔고 지금은 또 이렇게 의사가 되었어요. 저는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즐거운 기억이 별로 없고 공부하느라 부모님께 반항하던 기억만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생긴 구멍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 40살이 먹도록 아직도 부모님께 인정을 갈구하고 부모님과의 시간을 갈망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지옥을 보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육아에 대해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공감을 하고 또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진심이 담긴 이야기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 유튜브가 너무 작아서 찾기 힘드실 텐데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시청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구멍난 그런 가슴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